네, 안녕하세요. 이팜TV입니다. 오늘은 그 상주 단꼽새 매주 된장마을에 방문을 했어요. 근데 오늘 전국에 콩 재배를 하신 그 농가분 350분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된다고 해요. 오늘 또 저희 그 네바퀴 토양병원이 출동을 해가지고 농가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제 강의도 있으니까 한번 유익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운영위원님들 앞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교육을 시작되오니 저희 그 나누리 대표님 결정해야 된다. 큰 중요한 건은 그 다음에 그 재무이사 저희가 그 농업적으로 재배 기술이라든지 저희 제품을 썼을 때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거기에 보시면 저를 아신 분이 계실 텐데 한 분도 안 보셨나봐. 오늘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유튜브 보실 텐데. 콩을 재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광량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. 하루에 광량이, 그러니까 햇빛을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을 봐야 콩농사가 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? 최하 몇 시간? 그럼 말씀해보세요, 편하게. 네, 6시간입니다. 재배기간 하루에 최하 6시간을 봐야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. 지금 비가 안 오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장마기 때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광합성량도 줄 것이고, 문제는 그때는 콩이 다 심겨 계실 거예요. 그러면은 뿌리가 안 좋겠죠. 그래서 뿌리 관리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, 올해 특히 토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. 그 콩 같은 경우는 모든 작물이 똑같은데, 일단 평지고요. 그리고 토질은 양토지만 사양토를 좀 좋아해요. 약간 모래끼가 살짝 있는 사양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뿌리가 좀 빠질 수 있게, 그 작도층, 그리고 물이 내려갈 수 있는,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길이가 그래도 1m는 돼야 됩니다. 그래서 토질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심토파쇄를 좀 하셔가지고 좀 깊게 토질을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좀 만드셔야 아마 콩농사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비배 관리하실 때 처음에 기비, 밑거름 주시죠. 질소, 인산, 가리가 들어있는 거. 그러면은 질소, 인산, 가리 비율 자체가 똑같지만 좀 가리 쪽으로 함량을 좀 늘려주셔야 돼요. 왜? 질소 같은 경우는 그 콩에서는 질소를 어떻게 만들죠? 자연적으로 만들지 않나요? 공기 중에서 만들죠. 그 질소 고정화시키는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질소는 많이로 필요하진 않아요. 근데 가리가 좀 필요합니다. 가리는 공기 중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 작물을 심고 나서 질소가 높냐 가리가 높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작황은 완전히 틀립니다. 질소가 높게 되면은 작물은 굉장히 건강하게 잎을 잘 키워요. 보기에는 되게 좋은 농사가 됩니다. 근데 협이 많이 안 달려요. 대신 다들 농사 지시는 게 보기 좋은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. 수확량 다 만들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질소를 최대한 조금 하시고, 이 가리가 함량이 좀 높아져야 협이 좀 많이 달립니다. 또 가리 함량이 너무 높으면은 새는 안 좋고 협만 달리다 보니까 협당 그 그람 수가 현저히 적어요. 그 질소하고 가리 밸런스에서 가리를 한 0.5% 정도 더 높게 주세요. 질소보다는. 근데 제가 인산을 말씀 안 드렸어요. 질소, 인산, 가리가 콩을 재배하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입니다. 근데 인산을 기본적으로 밑거름으로 주실 거예요. 근데 인산지를 밑거름을 100kg 주셨어. 100kg 주면은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거는 최상위 조건에서 한 얼마 정도 빨아먹을 것 같아요? 몇 퍼센테이지로? 몇 프로 사장님? 20%? 너무 많이 쓰셨다. 제일 좋을 때가 10%입니다. 10%. 100kg에서 10% 먹으면은 10kg만 식물이 먹죠. 그럼 90kg 어떻게 될까요? 토양 중에 있는 다른 비료하고 이렇게 엉켜버립니다. 엉킨 것들은 풀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그대로 고정화돼 버립니다. 고정화. 그렇기 때문에 인산에 주는 거를 좀 신중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품 말씀을 드릴 텐데, 보통 그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콩을 심을 때,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뿌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비가 장마가 한번 심하게 오게 되면은 뿌리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파리가 이렇게 노르스름해져요.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뿌리 세력을 빨리 잡아줘야죠. 그럼 저희 그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아무도 안 보셔가지고 아쉽지만, 저희 루엔스 아쿠도가 유튜브에서 굉장히
인기가 좋고요. 또 쓰신 분들도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. 그러니까 루엔스 같은 경우는 인산 제형의 밝은 제입니다. 그러니까 뭐 호르몬 제형도 있고 뭐 아미노산 제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뿌리가 스스로 잘 내리게끔 하려면은 인산을 쓰셔야 돼. 근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의 흡수율은 채 10% 이하입니다. 근데 저희 루엔스 같은 경우는 보통 70에서 80%를 체내로, 식물 체내로 다 전이를 시켜요. 그래서 같은 양의 인산을 주시더라도 저희 루엔스를 쓰시는 게 현재 효과가 더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쿠도는 토양 근권 미생물이에요. 이제 미생물도 많이 쓰실 텐데 미생물이 가장 중요한 게 토양 내에 분포가 돼 있느냐 아니면은 뿌리 근처에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. 미생물 같은 경우는 토양 내에 있는 뭐 유기물이라든지 비료를 먹고 나서 이렇게 똥을 싸요. 그게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이 2차 대사산물이 식물한테 굉장히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2차 대사산물이 토양에 있다. 그 의미가 없죠. 뿌리가 바로 옆에 있어야 양분을 주고 스트레스 결감시키고 그리고 근권 미생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뿌리를 감쌉니다, 애들을. 그러니까 뿌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잘 크게끔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루엔스 아쿠도를 섞어서 처음에 직파하시고 초기 올라온 다음에 그리고 올해 장마 기간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뿌리가 많이 상했다. 그럼 한 2회 정도만 줘보시면은 확실히 기본적인 그 공사라고 하죠. 뿌리 공사가 완전 틀리실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꼭 한번 해보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요. 그리고 혹시 콩 농사 지시면서 영양제 많이 안 치시죠? 거의 안 치실 거야. 근데 한 번 꼭 쳐주실 때가 있습니다. 콩 같은 경우도 꽃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협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. 보통 우리나라 직파하는 걸로 했을 때 10아르당 통상적으로 수확량을 230kg를 보고 있어요. 평균 수치예요, 평균 수치.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쿠도 루엔스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말씀드릴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230kg 이상을 다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영양제 쓰시는 것도 포인트, 이때 포인트를 딱 정해서 쓰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.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부스트킹인데 이게 인산 제형의 연면 12제입니다. 콩 같은 경우도 임신 기간이 있어요. 보통 임신 기간 생각하면은 꽃이 펴서 과가 맺히는 거를 임신기간 생각하시는데 콩은 좀 틀립니다. 모든 작물은 그렇듯이 꼬투리가 맺혔을 때부터 꽃이 돼가는 과정을 임신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시기 때 영양제를 꼭 주셔야 돼요. 꼬투리가 맺혔을 때. 근데 대부분 꽃이 많이 폈을 때 많이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. 그때는 좀 한 발 늦습니다. 꽃이 폈을 때 줘야 되는 거는 좀 합성 호르몬제들 밖에 줄 수가 없고요. 정말 정직한 저희 콩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꼬투리가 맺혔을 때 그 부스트킹, 질소 소량의 인산 많이, 가리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꽃이 건실하게 큽니다. 광합성, 꽃 만드는 거 전부 다 인산이 다 관여를 해요. 인산이 없으면은 이 콩꽃이라든지 협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. 아, 그리고 요즘에 그 비료 같은 거 연면 시비 많이 하시면은 흡비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보조제로 가죠. 정착제 같은 거 많이 섞어주시는데 정착제 같은 경우는 이게 잘 퍼져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흘러내리지 않게끔 그 하는 원리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주시고 있는 만약 예를 들어서 저가형 화학비료, 질소인산가리 비료를 주시더라도 이 흡비력을 굉장히 높여주셔야 되거든요.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AOA라는 신물질이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기존에는 오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염류 풀어준 제품을 썼었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화학비료하고 섞어서 연면살포를 하게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산 흡비력이 10%에서 보통 80%까지 올려줘요. 그래서 그 보조제로 뭐 정착제도 좋지만 그 소맨드라는 제품 1리터짜리를 뭐 50마리 타셔가지고 처리하게 되시면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비료 그 효과가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.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저 유튜브 이팜TV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. 네. 대표님 인사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사님도 잠시